만약에 이 영상을 사장님이나 매니저님께 공유받았다면 당신은 아직 포기 안 당한 직원입니다. 솔직히 말하면 포기한 직원한테는 이런 영상도 안 보내요. 그래서 이 영상을 보고 있다면 당신은 기대받고 있는 직원입니다. 저는 카페 알바, 바리스타, 로스터리 직원까지 일하면서 지금 업체를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저도 이렇게 단계를 거쳐 나가면서 직원 생활을 해보니까 카페에서 일을 하다 보면은 이런 생각들이 들더라고요. 내가 생각하는 맛이 더 맞는데 저걸 왜 저렇게 결정하지? 이거는 오히려 비효율적인데? 오늘은 커피 기술 이야기보다도 카페 직원으로서 어떠한 능력을 갖춰야 되는지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직원이었을 때 알았으면 좋았을 것들, 이제부터는 선배가 얘기해 주는 것처럼 살짝 반말로 좀 해볼게요. 불편하다면 그냥 카페 선배가 옆에서 좀 편하게 얘기를 해준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우리가 바리스타로 일하거나 아니면 카페 일하거나 이거는 실상 다른 회사를 가서 일을 하더라도 다 통용되는 얘기이기도 합니다. 바리스타 개론, 첫 번째는 팔로우십, 그리고 두 번째는 바리스타의 역할, 세 번째는 혼자가 아니라 팀으로 일한다.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리더십이라는 거를 배워. 초등학생이거나 중학생이거나 아니면 대학교를 가서나 다 리더십이라는 거를 배우잖아. 그런데 정작 중요한 그 앞전의 것, 팔로우십을 그 어디에서도 잘 가르쳐 주질 않아. 그러면 팔로우십은 뭐냐? 리더십은 앞으로 달려나가는 리더가 가져야 될 능력을 얘기하잖아. 그러면 팔로우십이라는 거는 달려나가는 리더가 있으면 그거를 팔로우해서 가는 능력을 얘기하는 거야. 리더가 저쪽으로 간다? 우리 저쪽으로 간다? 라고 하면은 그게 아우 저게 틀렸네, 아니네, 나는 저거 아닌데 이러고서 반대를 본다던가 이런 게 아니고, 아 리더가 저쪽으로 가려고 하니까 나는 팔로우 해가지고 잘 따라가서 저 사람을 서포트 해야겠다. 이런 게 팔로우십이야. 단순히 우리가 카페에서 일할 때로 가정을 해보자면 내가 생각하는 그런 정답들이 있잖아. 커피 맛은 이렇게 해야 돼, 메뉴는 이렇게 만들어야 돼, 이게 아니고 사장님이 보고 있는 방향이라는 게 오히려 정답이라는 거야. 팔로우 리더 말고 팔로우십을 내가 일할 때는 갖추고 있어야 된다. 기본적으로 분명 내 개인의 취향이 있을 거야. 그리고 집단이 나아가는 방향성이 있을 거야. 그러면 잠시 내 개인적인 거는 내려놓고 여기를 팔로우해서 가는 거야. 카페에서는 직원이라고 한다면 내가 맛을 만들어내는 사람이다, 이런 생각을 갖는 게 아니고, 아 사장님이 생각하는 커피 맛, 아 이 카페가 추구하는 커피 맛, 이렇게 정해져 있는 맛을 구현해내는 게 직원이 하는 일이야. 내가 카페로 들어가가지고 맛이라든지 이런 프로세스들을 진두지휘해가지고 잡는 게 아니고, 아 여기서 정해진 거는 이거구나, 그리고 우리는 저렇게 좋은 방향으로 가는 거구나. 그러면은 내가 해야 될 역할은 이거를 착실하게 잘 해낸다가 기본 베이스. 그래서 또 직원으로 일할 때 알아둬야 될 거는, 일을 하다 보면은 무언가 결정해야 되는 요소들이 계속해서 생길 거야. 그런데 여기서 팔로우십이 부족한 사람은 어떤 스탠스를 취하냐면, 내가 생각했을 때 이게 훨씬 더 좋은데? 이렇게 하는 게 훨씬 더 좋은데요? 이러면서 자기 목소리와 자기 주장을 쉴 새 없이 나타내면서 내 옆에 있는 사람의 동의를 구하기 위해서 막 섭렵하려고 한다? 그런데 그런 게 아니라, 무언가를 정할 때 이거는 중요하기 때문에 내가 일부러 쓰는 거야. 내 목소리를 강하게 나타내는 게 아니라 사장님이나 매니저님이 결정을 잘 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게 팔로우십이야. 이거는 내가 우리 회사에서 직원들 회의하거나 아니면 때로는 신입 직원이 들어와가지고 새롭게 교육을 시켜야 될 때 이거를 꼭 얘기해. 회의를 할 때는, 또는 회의의 목적은 결정권자가 있으면 이 결정권자가 결정을 잘 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게 그게 팀이고 구성원의 역할인 거야. 반대로 생각을 해보자. 만약에 이 팔로우십이 그냥 아무도 없어. 직원 A, B, C, D 전부 다 자기 목소리네. 그러면 결국에는 정해지는 것도 뭔가 올바르게 정해짐?
이런 것도 어렵고 그 회의와 그 집단이 건강하게 되지를 않아. 반면에 거기서 결정권자가 있어. 이 사람이 무언가를 결정하려고 회의를 할 때 이 사람이 보지 못하는 부분을 조금씩 얘기를 해주면서 뭐 기술적인 요인이라든지 카페에서 일하다 보니까 이러한 것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현장에서 일해봤을 때는 이러한 점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 정도만 살짝씩 알려주면서 이 사람의 결정권자의 시야를 넓게 만들어주는 거, 나중에 가서는 훨씬 더 좋은 결정이 나올 수 있게 도와주는 거, 이게 팔로우십을 갖추고 있는 직원. 저도 다른 카페에서 몇 차례 일을 해보고 여러 사람들이랑 같이 팀워크로 일을 해봤지만 팔로우십이 갖춰져 있는 사람과 안 갖춰져 있는 사람과 일하는 스탠스 자체가 완전히 다릅니다. 그리고 팔로우십이 갖춰져 있는 구성원들끼리 모이잖아요. 그러면 되게 건강하다. 같이 일을 하거나 이 사람들끼리 뭔가 의견이 오가는 것도 되게 건강하다. 고로 여러분들이 다른 데서 일을 한다면 그냥 무작정 팔로우한다 이런 게 아니고 팔로우십이라는 게 있구나 라는 거를 지금 인지를 했으면 네이버라든지 다른 데에서 팔로우십 검색해서 조금이라도 공부를 해보세요. 그게 장착된 사람과 아닌 사람은 나중에 훗날 가서 길이 완전히 달라질 거야. 근데 이런 거를 얘기하다 보면은 그런 경우의 수도 생긴다? 아무리 봐도 내 앞에 리더가, 내 앞에 결정하는 사람이 영 개판이야. 아니야, 틀린 거 같아. 나는 솔직히 이런 상황에서 해주고 싶은 말은 뭐냐면, 그렇게 리더가 틀렸다, 아닌 거 같다, 불평을 늘어놓으면서 왜 그 집단 안에 있는 거야? 아니다 싶으면은 그 집단에서 나와서 다른 좋은 사람을 찾아서 떠나야 되는 거 아닐까? 자, 그리고 두 번째, 바리스타의 역할이 뭘까? 나는 완전히 성인이 이제 갓 돼가지고 카페에서 일을 하게 됐을 때 단순히 이 역할은 커피 잘 내리면 되는 사람, 그냥 카페 안에서 주문 들어오면 주문대로 잘 나가는 사람, 이게 끝인 줄 알았어. 단순하게 커피만 맛있게 내린다. 근데 사실 일하는 사람으로서 갖춰야 되는 태도는 뭐냐면, 이 회사와 조직이라는 거는 계속해서 맞물려서 돌아가야 돼. 역할들이 정해져 있는데 이게 잘 톱니바퀴가 체인처럼 굴러가야 전체가 잘 나아갈 수가 있어. 내가 좋아하는 유튜브 채널 중에서 그 조승연의 탐구생활, 거기서 잠깐 나왔던 내용인데, 소떼를 모는 사람이 있어. 말을 타고 이렇게 소떼를 몰아. 그러면은 소들이 이렇게 쭉 나아간단 말이야. 근데 어떻게 보면은 회사에서 직원으로 일하고 있는 나는 그 소 무리들 중 그 소 한 마리인 거야. 영상 속에서 이제 그런 내용이 나오거든. 그 중에서 나는 저쪽으로 가기 싫은데 이러면은 돌아서 이제 무리를 이탈해서 나가는 소도 있고, 어쨌든 구성원이라면은 이 전체가 잘 돌아가게 만들어줘야 돼. 그러면 바리스타는 무엇을 해줘야 되냐? 카페나 바, 이 전체가 안정화되게끔 쭉 나아가게 해주는 거야. 그냥 단순히 커피만 맛있게 뽑는 사람 아니야. 손님들이 들어오고 나갈 때까지 이 전반적인 프로세스를 안정화시켜주는 게 이 사람들의 역할인 거야. 그냥 단순히 커피만 맛있게 뽑는 사람이 있다고 치자. 손님이 들어오면은 그냥 안녕하세요 이러고 보는 둥 마는 둥 하고, 손님이 접시 쟁반 트레이를 갖다 주고 나가 감사합니다 이러는 게 이 사람들의 역할이 아니야. 전반적으로 이 카페 안에 프로세스가 돌아갈 수 있게끔 안정화를 잡아주는 거, 이 회사 안에서 잘 돌아갈 수 있는 톱니바퀴가 되는 거. 손님들의 입장부터 나갈 때까지, 그리고 주문이 들어오고 나가고 청소하고 이 모든 동선이 막히지 않게. 여기서 또 첫 번째에서 얘기했던 팔로우십이랑 비슷하게 나오는데, 어차피 카페의 방향이라든지 어떤 식으로 나아간다는 내 결정권이 아니야. 자전거를 타고 나아간다라고 생각을 해보자. 나는 그냥 어떻게 보면 체인일 수도 있고 뒷바퀴일 수도 있어. 오히려 사장님이라든지 다른 나의 위의 사람들이 핸들을 어느 쪽으로 돌릴지, 아니면 가속 페달을 밟을지, 이런 거는 그분들이 결정할 거야. 바리스타다, 내가 카페에서 일한다 라고 하면은 그냥
이곳에 안정화를 시킨다. 나는 이곳의 체인이 안전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역할을 다 한다 라고 생각을 하면 돼. 그리고 일을 하다 보면은 이제 그런 것도 좀 생길 거야. 아무리 봐도 이렇게 하는 게 편해. 아무리 봐도 이 레시피가 훨씬 더 맛있어. 그러면 이런 거를 아까 내가 얘기했던 그 핸들의 방향을 쥐고 있는 사람들한테 가서 얘기를 하려면 가서 말만 툭툭 던지면 제일 안 좋아. 왜 이게 더 좋은지, 확실하게 결과값이 어떻게 될 것인지 수치적으로 데이터적으로 접근을 해서 명확하게 얘기를 해주는 게 가장 좋아. 우리가 밖에서도 일을 하다 보면은 불평러들은 진짜 많아. 근데 그 불평러들의 제일 큰 특징이 뭔지 알아? 면전 앞에서는 또 똑바로 얘기를 못하는, 어떻게 보면은 찌질이들도 있고, 자기한테 책임은 없으면서 그냥 말만 툭툭 쏘는 사람들도 있어. 왜 말을 그렇게 불평을 툭툭 쉽게 내뱉을까? 나한테 책임이 없거든. 그런데 결정할 사람들은 책임이라는 게 따로, 내가 봤을 땐 이게 훨씬 더 좋은데 하고서 제시를 했어. 그런데 그게 잘못됐을 때는 내가 책임질 거야? 뭔가 하락곡선을 탄다거나 잘 안 됐을 때나 로스가 났을 때 내가 다 책임질 거야? 그게 아니라면은 명확하게 기승전결을 갖춘 다음에 그 다음에 결정권자한테 얘기를 하도록 넘어가는 게 일하고 있는 너의 평판이 훨씬 더 좋아질 거야. 그리고 보고, 아무리 생각해도 진짜 제일 중요해. 이게 내가 다른 데서도 카페 일을 하고 로스터리 일하고 계속 사람들이랑 부둥켜서 일을 해볼 때 사람들이 이거를 제일 많이 놓쳐. 이거는 별표야. 카페에서 일하는 사람의 역할이라고 하면은, 만약에 카페 사장님이 없어, 아니면 사장님이 자리를 비웠어, 그러면 내가 해야 될 역할은 사장님이 비운 시간 동안에 일들을 내가 잘 정리해서 보고를 해주는 거야. 그래야 이 전체 체인이 또 되게 잘 돌아. 또 사장님이 틀리지 않은 결정을 하는데 큰 도움이 돼. 그리고 또 사장님 입장에서는 너를 무한 신뢰하게 될 거야. 그러면 뭘 보고해야 돼요? 내가 아예 몇 가지 좀 정해줄게. 손님들의 컴플레인이 뭐가 들어왔어? 그런 거 무조건 보고해. 그리고 카페 안에서 사소하게 뭔가 사고가 났어? 그런 거 보고해. 그리고 카페에서 뭔가 로스가 났어? 내가 원두를 좀 쏟았어? 아니면 디저트를 잘못 만들었어? 버렸어? 폐기했어? 이런 거 보고해. 이것들을 사장님께 보고하고 커뮤니케이션이 왔다 갔다 하기 시작하면은 사장님은 그 카페를 매핑 펼쳐서 더 자세히 볼 수도 있고, 너랑 얘기하는 커뮤니케이션이 단절되지 않고 오히려 되게 잘 돌게 될 거야. 그리고 사장님은 너를 진짜 신뢰하게 된다니까. 그리고 그렇게 보고를 잘하던 직원이 만약에 나중에 퇴사를 한다거나 해서 없어졌어. 그러면 그 사장님은 엄청난 공백을 느끼게 돼. 그리고 보고를 할 줄 알게 된 너는 그 어떠한 업체를 가든 그 능력은 계속 사용할 수 있게 돼. 또 이거는 그냥 선배로서 좀 추천을 해주고 싶은 방법인데, 내가 이제까지 같이 카페 알바를 했던 사람들이라든지 바리스타로 일했던 사람들이라든지 결국은 되게 잘 되는 사람과 안 되는 사람의 차이점이 있거든. 우리는 일을 해나감에 있어서 평판이라는 게 생길 수밖에 없어. 그런데 예전에 내가 일했던 곳에 되게 평판이 좋았던 직원 한 명 얘기를 해볼게. 직원이 그때 합쳐서 거의 10명 정도는 됐었어. 근데 대부분 되게 큰 업체에서 직원을 하게 된다면 그 젊은 나이에 애들끼리 모여서 뭐 어떤 말을 하겠어. 손님이 만약에 없어? 아, 한가해서 좋다, 이런 얘기 나온단 말이야. 오늘은 손님이 없어서 아, 너무 좋다, 이런 얘기 나온다고. 그런데 이런 스탠스가 아니고 오히려 바쁜 거를 좋아하는 사람, 일하는 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내가 직원으로 일을 한다는 거는 그만한 시간에 대한 페이를 산정받아가지고 월급을 받고 일을 하는 거잖아. 내가 돈 받고 일을 하는 거라고. 그러면 그거에 있어서 책임감을 가지고 내가 이 페이를 받고 일하는 시간만큼 정말 여기를 위해서 열심히 일한다 라는 스탠스인 사람들이 있고, 아, 돈 받고 일하지만 이 시간이 한적하고 좋다 라고 하는 스탠스들이 있어. 그런데 이게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이 사람들끼리 조우하게 되고 만나게 되고 관계가 형성되잖아? 그럼 결국 어느 쪽이 평판이 더 좋아질까? 그리고 나중에 가서 어떠한 스카우트 제이라든지 나랑 이런 거 같이 할래? 혹시 이런 거 필요한데 같이 하실래요? 라는 게 계속해서 이 업계 안에서 오갈 때 당연히 어떤 사람들이 사랑받겠어.
그래서 나는 당당히 이거는 추천을 할게. 일을 하다가 너무 한가해, 손님이 없어, 이럴 때 그렇게 좋아하는 티 내지 마. 오히려 되게 평판이 좋았던 직원들은, 내가 봤던 케이스의 한 사람은 만약에 손님이 없어, 막 1시간, 2시간 동안 손님이 없어, 대부분의 다른 직원들은 이러면 그냥 핸드폰을 보고 있어. 아니면은 그곳에 재료비 이런 거 생각하지도 않고 그냥 내가 재밌다고 막 거기 있는 재료 들이부어가면서 자기가 실험을 해. 이런 게 아니고 그 직원은 청소를 하는 거야. 1시간이고 2시간이고 핸드폰을 안 보고 어디든 발견하는 곳들마다 청소를 하고 있어. 정말 나중에 가서는 그 직원이 제일 평판이 좋았어. 더 웃겼던 건 뭔지 알아? 나도 내가 카페를 이제 오픈했잖아. 그 다음에 일손이 좀 필요한 거야. 그랬는데 그 사람이 제일 먼저 떠오르더라. 그래서 제 이야기도 했었어. 평판이라는 것도 팀들 사이에서 정말 중요하다. 그리고 세 번째, 팀으로 일하게 돼. 웬만하면 1인 카페다, 아니면은 사장님이랑 둘만 한다, 이런 경우도 있겠지만, 큰 회사를 간다거나 바리스타를 하러, 카페 직원을 하러 간다라고 한다면 대부분은 개개인이 아니라 팀으로 일하게 된다고. 근데 팀으로 일하게 되는 순간 불편함이 생깁니다. 특히나 카페 일을 하는 사람들이 이게 바 안에서 되게 사소한 걸로 서로 스트레스를 받거든요. 이거를 왜 이렇게 해? 이거를 왜 이렇게 또 처리를 했어? 이 안에서 일어나는 그 미묘한 싸움들이 계속해서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카페에서 일을 하다 보면은 이 직원들끼리도 되게 많이 싸우고, 감정적으로 때로는 매니저님 아니면 나보다 먼저 들어온 사람한테도 막 실망하게 돼. 근데 여기서 제가 얘기해주고 싶은 거는 상사 매니지먼트라는 게 있다? 이게 경영학자에서는 좀 유명하신 분인데, 피터 드러커, 그분이 상사 매니지먼트의 뭐 8원칙 이런 것도 있어. 내가 이걸 왜 얘기하냐면, 집단에서 일을 하다 보면은 스트레스라는 거는 받을 수밖에 없어. 사람끼리 계속 겹치게 되면은. 근데 그 스트레스들로부터 나를 지키는 방법이야. 요 상사 매니지먼트에서 주되게 나오는 내용은 뭐냐면, 결국은 인간이라는 거야. 기본적으로 상사도 인간이야. 그리고 내 밑으로 들어올 요 신입도 결국은 인간이야. 그리고 나도 인간이야. 그냥 다 평범한 인간이야. 인간은 욕망도 있고 편견도 있고 때로는 욕구를 못 이기기도 하고 실수를 할 수도 있고 잘못된 판단을 내릴 수밖에 없어. 우리는 완벽한 사람들과 일하는 게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나랑 일하는 사람들은 완벽할 수가 없어. 이게 기본 베이스 디폴트 값이어야 돼. 사람이지, 인간이지. 만약에 내 위에 사람이 어떠한 결정 미스를 냈어. 카페에서 완전히 뭔가를 잘못해가지고 막 이렇게 다 버리게 됐어. 인간이야. 실수할 수도 있어. 신입이 들어왔어. 그 신입이 레시피라든지 이런 거 다 외우라고 막 던져줬는데 얘가 며칠 뒤에 그거 까먹어가지고 음료 만드는데 딜레이 생기거나 실수로 만들어가지고 이걸 또 버리게 됐어. 어떡해. 인간이야. 거기서 이 디폴트 값을 챙기지 못하고, 저 사람은 도대체 왜 그럴까? 쟤는 알려줬는데 또 실수하네? 이런 게 계속 내 머릿속에서 스트레스로 작용을 하게 되면은 결국 내 손해야. 너가 꼭 팀으로 일한다면은 기본 디폴트 값 인간들이구나 라는 거를 그냥 깔고 가. 너희 사장이 완벽할 거라고 생각하지 마. 너의 바로 맞선임이 정상일 거라고 생각하지 마. 이를테면은 이 운전을 한다라고 생각을 해보자. 가끔 그 똥꼬 찌르기라고 하잖아. 앞차에 엄청 가깝게 붙여가지고 이렇게 가는 사람들이 있어. 너의 앞차가 정상일 거라고 생각하지 마. 그 앞차에 어떤 범죄자가 타고 있을 수도 있고, 설령 핸들을 안 잡고 그냥 자율주행 뭐 맡긴 사람일 수도 있고, 진짜 아니면은 무슨 동물이 운전할 수도 있어. 이 조직과 회사 안에서 일을 할 때도 무조건적으로 내 위, 아래, 옆이 다 완벽할 수 없다. 이렇게 스트레스를 키우지 않고 오히려 내 속을 잘 다듬으면서 일을 하는 게 훨씬 좋다. 자, 그리고 또 회사 일을 하면서 한 가지, 선배 입장으로 일을 하다 보면 능력치가 압도적으로 좋은 사람도 있을 거고 정말 의욕이 없는 사람도 있을 거고 다양한 케이스의 사람들을 만나게 돼. 그런데 아까 인간이다 라고 얘기를 했잖아. 만약에 내가 팀으로 일하고 있어. 그러면 사람은 본디 올라가는 거는 굉장히 힘들어해. 왜냐면 올라가려면
에너지가 필요하거든. 나보다 잘난 사람이 계속 위로 올라가잖아. 그러면 인간은 이 사람을 기본적으로 끌어내리고 싶어 해. 내가 올라가는 건 힘드니까, 에너지가 드니까. 근데 이 에너지를 쏟을 힘도 없어, 만약에. 그럼 정말 쉬운 방법은 나보다 많이 올라갔네? 그럼 이 사람을 끄집어 내리는 게 이 사람한테는 방법이야. 그래서 내가 해주고 싶은 말은 뭐냐면, 내 그릇이 작다고 다른 사람의 그릇을 키우는 거를 붙잡으면 안 돼. 남의 그릇이 크다고 해서 그거를 막 줄이려고 하면은 안 돼.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너에게 해주고 싶은 말, 제일 좋은 방법은 네 그릇을 더 많이 키우는 거야. 내 그릇이 작다고 저 사람의 그릇을 좁게 하는 거, 깨트리려고 하는 거, 이게 아니고, 힘들더라도 내 그릇을 잘 키우는 사람은 그 사람한테 또 더 큰 그릇의 사람들이 잘 모이게 되고, 이게 향후에 5년, 10년, 몇 년이 지나서 이거에 따라서 결국 길이 나눠지게 될 거야. 근데 생각만 해도 좀 끔찍하지 않니? 만약에 되게 좁은 그릇에 사람들끼리만 아둥바둥 모였어. 와, 여기서 일하는 게 과연 행복할까? 반면에 내가 말했던 이런 팔로우십도 갖추고 있고, 본인의 역할도 객관적으로 굉장히 잘 파악하고 있으면서 팀으로 일하는 거에 있어서 서로 스트레스 받지 않고 잘 인정하면서 서로의 그릇을 키우는 집단, 너무 멋있지 않겠니? 나라고 당연히 처음부터 이거를 다 깨우치고 현자처럼 일했고 이런 거 아니고, 당연히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때로는 직원들과 싸우기도 하면서 차근차근 알아나갔던 것 같아. 나도 처음에는 팔로우십이 없어가지고 내 목소리 내기 바빴던 적이 있었고, 내 역할의 이 전체적인 톱니바퀴를 모르고 그냥 기계마냥 커피만 뽑고 무표정으로 카페에서 일했을 때, 손님한테 막 화를 내기도 했을 때, 싸우자는 식으로 이러한 경험들이 있었기 때문에 차근차근 더 알아나가고 내 모습을 바꿔나갈 수 있었어. 지금도 내가 운영하는 회사에서 일을 할 때 직원들한테도 중간중간 얘기해 주면서 내 모습도 정돈하면서 일을 잘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고 있어.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신 분들이 꼭 오래 같이 일하고 싶은 직원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가서는 더 실력이 좋아져서 직원들한테 보고가 들어왔을 때, 직원들이 길을 헤매고 있을 때 잘 알려줄 수 있는 리더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직원이 되길 바라는 분께 공유해 주세요. 자, 그럼 봐주셔서 감사합니다.